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카메라를 켤 때마다 이렇게 오랜만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네요. 벌써 1, 2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드디어 개학이 왔습니다. 네, 학교에 보내고 약간 엄마도 숨을 돌리고 엄마의 공부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동안 지금 사실 한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동안 마음속에 좀 담아놨던 질문인데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우리 아이가 소설 위주의 재미있는 책만 읽으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혹은 억지로라도 지식도서를 읽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제가 아시는 분이라서 바로 답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요. 제가 여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거는 전제를 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이 아이의 타고난 성향이 과학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보통 타고난 성향이라는 게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 타고난 성향을 키워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은 조금 떠나서요. 우선 아이는 타고난 성향이 과학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보다는 상상하고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굳이 따지자면 문과적인 성향이 조금 더 있는 아이인 것 같다라는 것과,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책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죠. 네, 소설 위주의 재미있는 책은 그래도 많이 읽으려고 한다. 독서를 싫어하는, 회피하는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부모님은 일단 과학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한다. 물론 이런 아이들에게 너는 너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그런 가치관은 조금 벗어나서 우선 부모님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은 과학이 그래도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책을 읽지 않고요. 교과로만 접근을 해도 충분히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까지, 혹은 얘가 이 아이의 진로에 있어서 과학 전공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면 어느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그 과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문해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 약간의 모범적인 성향의 아이이고요. 어느 정도 그냥 다른 아이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나오는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실 굳이 과학책까지 읽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교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평생 과학을 좋아하게 될 확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과학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학을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공부로서 해 나갈 수는 있으나 정말 즐기고 그 과학에서 배운 사고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로 가지고 온다거나 그런 깊이 있게 과학을 즐기는 일은 조금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아마 과학을 굉장히 단편화된 지식으로만 습득을 할 거예요. 단편화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과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속도는 뭐구나, 속력은 뭐구나, 가속도는 뭐구나, 변태라는 것은 뭐구나, 개념들을 배우고 공식을 외워서 문제 푸는데 적용하는 정도? 네, 거기서 이제 그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과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겹고 어려운 과목으로 자리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독서죠. 네, 항상 제가 과학책도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아이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요, 지식으로 쫙쫙쫙쫙 무장된 그런 과학책이 아니라 좀 좋은 과학책. 네, 약간 인문학적인 감성도 느낄 수 있고 과학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는 과학을 세상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과학으로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과학책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과학책들은 특징이 교과와 연계성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학책인 거죠. 그래서 막 지식이 나열되어 있는 걸 읽으면 엄마 생각에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것 같은, 책만 읽지만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특히 이런 아이들은요, 그렇게 지식이 연결되지 않고 동떨어져서 작용하는 것들에 굉장히 흥미를 못 붙일 거예요. 이해력이 되게 좋은 아이거든요. 소설의 그 틀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아이기 때문에 과학책의 지식이 단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지루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그런 지식이 없는 책들은 이게 공부가 돼?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 책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과학자 혹은 작가가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나와 있는 책들, 혹은 과학자들의 생애가 담겨 있는 책들,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엄마 눈에는 과학책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소설의 연장선이 되는 그런 책들, 과학을 배우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세상에 과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세상의 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물론 지금 당장에 애가 안 그래도 과학을 좋아하지 않아서 좀 교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게 과연 교과 공부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런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이 과학을 접근할 수 있다면 추후에 과학을 그 더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생각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막혀있는 진로 하나를 틔워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업을 받는 아이들 중에서요, 여학생들 과학을 정말 1도 진로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진로가 아니라 과학 자체에 흥미가 없었던 그런 여학생들이 갑자기 과학고를 가고 싶다. 이유는 과학을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독서가 어쩌면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진로를 틔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과학 지식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아니 과학책인데 과학 지식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세상을 보는 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방금 책꽂이에서 몇 권만 골라왔는데 저희 집이 책꽂이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려운 책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는 성인용 도서이긴 하지만 좀 좋아하는 아이들은 고등학생들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제인 구달의 인간의 그늘에서, 제인 구달의 책들이 많죠. 또는 안 들고 왔나? 들고 오다 말았네요. 네, 침묵의 봄, 이런 책들, 환경 관련된 책들, 혹은 생물학자가 생물을 관찰하면서 쓴 거, 환경학자가 환경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쓴 거, 그런 책들. 혹은 이 책은 이제 절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의 삶은 서서히 진화해 왔다. 찰스 다윈의 자서전이거든요. 굉장히 얇고 작아요. 네, 별로 두껍지 않고 크기도 작고, 그래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지만 과학자의 생애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과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진화라는 키워드는요, 연결되지 않은 분야가 없거든요. 네, 아쉽지만 단종 품절이라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네, 그런 책들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뭐 많죠. 랩걸이나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책들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아마 그 정도 아이들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빅 히스토리예요. 우주에서부터 뭐 원자,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이 시리즈는 제가 알기로는 인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인가는 전부 과학 얘기로 나와 있는 시리즈입니다. 안에 그림도 많고요. 활자도 뭐 작은 편이 아니라 간격이 넓은 편이라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고요.
네, 제가 늘 되게 좋아하는 이지유 작가님의 처음 읽는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두 권이 있는데 우주의 역사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또 좀 어렵고 지구의 역사는 중3, 고1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지유 작가님의 책 중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10대 시리즈가 있어요. 네, 그 책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작가님 보고 한 그 작가 괜찮다. 그러면 사실 읽을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주유 작가님은 꼭 한번 이런 아이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주유 작가님의 책이에요. 숨쉬는 것들의 역사. 네, 저의 견해인데요. 과학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스토리로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역이 저는 지구의 탄생인 것 같아요. 지구가 태어나고 생명체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화해와서 지금의 인간이 되었는가. 어쩌면 인간의 그 본질을 찾으려고 탐구하다 보면은 이제 이 과거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 그런데 막, 야, 이건 고생대야. 신생대는 뭐가 나타났어. 중생대는 뭐가 나타났어. 이렇게 딱딱딱딱 암기하는 그런 과학이 아니라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과거에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졌고 지구는 어떤 환경이었고 거기서 어떻게 생명체가 나오게 되었는데 걔들이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됐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식물 하나를 봐도 제가 저렇게 진화한 게 굉장히 신비롭고 네,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 이런 것들은 되게 권하고 싶은 영역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별똥별 시리즈입니다. 초등 고학년들 중에서 소설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꼭 권하는 책이거든요. 뭐 지금 8권인가 9권 정도가 나와 있고요.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중학생 정도까지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고등학생 정도 되면 조금 유치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의 호불호를 조금 보고 책은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지유 작가님 외에 지필진을 소개드리자면 권수진, 김성화 작가님의 그 제가 되게 블로그 포스팅도 많이 했었죠. 세균대왕 지구를 맞나? 미생물 지구를 지켜라. 세균대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행복한 과학교과서 과학초등학교라는 이제 책을 쓰셨거든요. 이 책도 요즘 트렌드에 비하면 글밥이 되게 많은 책이에요. 초등학교 한 중학년 이상이 읽으면 좋은 책인데 장점은 몰아생지 한 권씩 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고학년까지 권해드릴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거 1권을 가져온 줄 알았는데 3권을 가져왔네요. 생명에게 배운다라는 시리즈가 있고요. 저희 슬로 리딩에서도 사용을 했던 책입니다. 그냥 1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자면 세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되게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세포는 생명체라는 것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 와중에 과학적인 지식들은 좀 들어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네,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에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제가 급하게 몇 권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책들의 특징은요. 글밥이 있어요. 글밥이 있고 지식들이 막 나열되어 있진 않지만 이야기 속에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가지고 과학을 접하면 조금 인문학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과학책을 접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 지식만 흡수하다 보면은요, 그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식은 단어, 키워드만 이렇게 알고 있어도 그걸 아는 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런 책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좋은 과학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의 꿈이 펼쳐질 수 있어요. 과학을 좋아하고 그 과학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배우고 진로를 가져가고 싶고 그런 꿈을 펼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히는 게 아닌가 오늘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이 질문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억지로라도 읽혀야 할까요? 네, 저도 사실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것에 굉장히 반감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이 말만 들으면 아니요라고 하기 되게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이에게요, 너 무조건 오늘 일주일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은 과학책을 읽어. 이렇게 약속하는 방법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완화해서 한두 권 정도 권해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한두 권이 성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권해보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혼자 읽으면 그 포인트를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읽는 것보다는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이 책에서 어떤 포인트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독서 모임이나 스터디 이런 것들에서 약간의 그 강제와 약간의 강제라는 게 엄마와 약속하는 강제가 아닌 거죠. 우리 이렇게 하자 약속된 그런 강제와 그리고 리더가 있는 그런 모임에서 함께 읽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게 빨리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소설은 좋아하지만 지식도서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지식도서 꼭 읽혀야 하나요? 아이들에게 과학을 교과로 딱 배워. 이거 시험만 치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 더 바라보고 아이의 삶에 과학이 녹여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책을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소개해주고 좋은 모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